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세 점 OAB가 있고 OAB 그다음에 OA를 지나는 직선과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각각 알파 베타. 근데 각의 크기가 또 정해져 있어요. 1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그림에도 잘 그려져 있는데 지금 요 베타가 45도란 얘기고 알파가 그것의 3분의 1, 이제 15도란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 자, 그리고 선분 AB와 선분 OA와 AB의 길이가 모두 1이다. 요 길이 1, 1이라는 얘기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두 점 OB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구하라. OB의 기울기를 알면 되겠네요. 기울기를 알면 되겠는데 뭐 그 1학년 문제 아닌가? 물론 이제 첫 번째 소문항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되죠? 여기가 45도, 4분의 파이. 그다음에 여기가 15도, 12분의 파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각의 크기만 알면 됩니다. 요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 알면은 OB의 기울기를 알게 될 테니까 거기다 이 각의 크기 알파랑 더해가지고 이제 탄젠트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간단하죠. 요 각의 크기나 요 각의 크기 똑같을 테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알파하고 세타 두 개를 더했을 때 베타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알파하고 2세타를 더했을 때 베타가 나와줘야 되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다음에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세타가 됩니다. 근데 이제 1번에서 여기 알파 베타 크기가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암산해 보면 지금 45도에서 15도를 빼면 30도가 되고 그 절반이니까 세타가 15도라는 얘기. 15도. 세타가 15도. 그러니까 12분의 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 여기도 15도, 알파도 15도, 요 각의 크기도 15도니까 OB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OB의 기울기가 얼마? 루트 3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OB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 나오니까 그것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가볍게 계산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거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막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돼? 요 BOA의 크기가 12분의 파이가 나와서 요 관계에 의해서 요게 12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OB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므로 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고 따라서 여기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뭐 그 정도 써주시면 충분한 거예요. 더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답안지 쓰실 때는 이걸 얼마나 더 밑바닥까지 가서 얼마나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그런 질문은 그냥 차치하세요. 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상식에 맞게 나랑 실력이 비슷한 친구한테 이 정도 설명해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선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안지 형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거기 내용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문항 하나만 더 볼까요? 2번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점 1,0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베타인 직선 S가 있다. 요 직선 S. 이때 중심이 C인데 이 C의 좌표가 지금 A, B로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A, B가 중심인 원이 X축과 S에 동시에 접한다. 보이죠? 그림이 또 잘 그려졌어요. 이 원이 X축에도 접하고 이 직선 S에도 접하고 이런 얘기. 그럼 X축과의 접점을 P, 여기 접점 P, 그 다음에 직선 S와의 접점을 Q라고 하자. 이게 이제 2번 소문항, 3번 소문항, 4번 소문항까지 다 이어지게 되는데 2번을 보시면은 베타 값을 또 3분의 파이라고 그랬네요. 여기 60도. 그래서 이 값을 특정해 놨고 그 다음에 이때 위 조건을 만족하는 원들의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좀 오타 같아요. 오타. 중심을 지나는 이 위 조건을 만족하는 원들의 중심을 모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소문항 안에 또 소문항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문제 안에. 그럼 요거부터 가죠.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베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중심을 모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냐면은 여러분 요 원이 X축에도 접하고 직선 X에도 접하니까 X축까지 거리는 자명하잖아요. 뭐가 돼? B가 되잖아요. B. B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 S까지의 거리 또한 B가 된다는 사실. 요걸로 식을 세워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B의 관계식이 나오죠. AB의 관계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중심 A, B로부터 요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요게 이제 루트 3, 기울기가 루트 3이고 1,0을 지나니까 y 콜 루트 3 x 마이너스 1.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a, b 여기서 a와 b의 관계식을 얻어내면은 이게 바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심의 자취가 되는 겁니다. a, b의 관계식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또 어떻게 풀어도 되겠냐면 여러분 이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 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는 직관적으로 어디 위에 있겠어요? 요 각에 여기 이 x축과 직선 s가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상에 중심이 위치하지 않겠느냐? 그죠? 요 이등분선상에 요 각의 크기가 같은 이제 여기 직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방향을 그렇게 찾았으면은 그냥 그렇게 선언하기보다는 근거를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면 좋죠. 왜냐하면 채점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자명한 건가? 이게 좀 의문이 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간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x축이 있고 직선 s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왜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상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이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지금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것을 해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명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어떻게 돼? 그럼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자, 직각이고 빗변을 공유하고 있죠. 빗변을 공유하고 있고, 빗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같잖아. 무슨 합동이죠? RHA 합동이 되겠습니다. RH 합동. RH 합동.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둘 다 직각삼각형이면서 빗변을 공유하고 있고 한 네 가지 크기가 같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은 다 이 각의 이등분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걸 해명해 주고 나서 이 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되겠는데 이것도 계산이 편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60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 각을 2등분한다는 얘기는 60도로 2등분한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 각의 2등분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y 이퀄 마이너스 루트 3하고 1,0을 지나니까 여기 2등분선의 방정식을 바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 다 가능하겠습니다. 2번 여기 직선의 방정식까지 구했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1,0을 지나는 이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과 제시문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죠. 이것을 이용하여 자, x축하고 직선 s하고 y 이퀄 12분의 5x.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x축하고 직선 s하고 그다음에 y 이퀄 12분의 5x. 자, 이런 직선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고 1,0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소문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는 게 나오니까 먼저 뭐가 생각이 나나요? 아, 삼각형 넓이하고 둘레의 길이를 알면 되겠구나. 그죠? 그럼 넓이하고 둘레의 길이를 알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요 꼭지점을 좌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나오죠. 왜냐면은 요 y 이퀄 12분의 5x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플러스 루트 3이고 1,0을 지난 직선하고 두 직선의 방정식을 다 아니까 교점의 좌표 구해질 테고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나면은 뭐가 되나요? 밑변의 길이 1이고 이 교점의 y좌표를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넓이 구해질 테고 그 다음 1,0에서 이 교점까지의 거리
원점에서 이 교점까지 거리 그리고 1 하면은 둘레의 길이가 파악이 되는 거니까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상이네, 지상이.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 직선의 방식 뭐였습니까? 요 이등분선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하고 그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요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방금처럼 교점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둘레의 길이하고 넓이를 이용해서 네저번의 반지름을 길이를 구하면은 만점을 안 줄 가능성은 없죠. 뭐 지시사항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답을 맞게 되면은 부분 점수 주겠지만은 만점은 안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직선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였냐면 요 이등분선의 방정식, 즉 그 이 두 직선 x축하고 직선 x의 직선 s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위치하게 되는 이 중심이 위치하게 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요 직선상에 중심이 위치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까요? 요 중심의 좌표를 앞에 나온 것처럼 A, B라고 놓는데 근데 이 중심이 어떤 직선에 반드시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이 A, B라는 것을 A만으로 표현을 하든지 그러니까 요 A, B라는 것을 A, 마이너스 루트 3 B 마이너스 1 요런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요렇게 해가지고 A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은 B로 정리해 가지고 y좌표를 B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누고 1 더하면 되는 거니까 1 빼기 루트 3분의 B 해가지고 B로 통일, 즉 중심의 좌표를 A로 통일해서 풀든지 B로 통일해서 풀든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심이 위치하게 되는 직선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뭘로 통일하는 게 편하겠어요? 여기서 질러보시면 A로 통일할까요? B로 통일할까요? B로 통일하는 게 편하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 중심에서 x축까지 거리가 바로 중심의 y좌표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중심으로부터 어디 요 직선 s에 이르는 거리도 b가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계산까지는 생략하더라도 식만 구해보죠. 그러면 이게 중심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중심의 위치는 확정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이죠. b 값이 결정이 안 돼 있는 것이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 s까지 거리, 직선 s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기울기가 루트 3이고 1,0을 지나니까 y 콜 루트 3 x 마이너스 1까지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거리가 b가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이제 b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을 써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 직선 s의 방정식이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루트 3 이퀄 0이라는 직선하고 이제 똑같은 직선이 되는 거니까 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은 이제 루트 3 제곱하고 1 제곱해서 더하면 4가 되니까 2분의 그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루트 3에다가 x 자리에 요거 1 빼기 루트 3분의 b 집어넣고 그다음 y 자리에 b 집어넣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3 요것의 절대값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요게 b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게 b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절대값이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 계산해 보면은 b 값이 계산 생략하죠. b 값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하나씩 나올 텐데 지금 뭔가요? 요 y 콜 12분의 5x 요 직선이 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b 값이 여기서 여기 x 좌표나 y 좌표가 다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고려하면 b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b 값이 뭐가 돼요?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2번이고요. 그 다음 3번으로 가봅시다. B가 60도라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 P의 좌표가
100분의 n, 0이다. 여기 P의 좌표야. P의 좌표가 100분의 n, 0입니다. 지금.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파이보다 작은 부채꼴 CPQ. 여러분 부채꼴 CPQ. 중심각의 크기가 파이보다 작은 부채꼴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요거는 부채꼴 CPQ라고만 얘기하면은 자, 이 부채꼴 CPQ라고만 하면은 우리는 얼른 이런 부채꼴을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냥 부채꼴 CPQ라고 했을 때는 요 부채꼴이 아닐 수도 있죠. 예? 요 부채꼴 있으면 요 부채꼴. 요 부채꼴일 수도 있으니까 이 중심각의 크기가 파이보다 작은이란 말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파이보다 작은 부채꼴 CPQ라고 한다면 요 부채꼴을 지시하는 것이고 이것의 호 PQ의 길이, 호 PQ의 길이를 요것을 이제 LN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LN. 그랬을 때 n은 1부터 99까지 요 LN 시그마 값을 계산해라.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L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호의 길이는 R 세타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바로 나오나요? 요게 지금 여기 베타가 60도면은 이 각의 크기도 60도다. 바로 나오나요? 바로 나오죠. 어? 뭐 이유를 들어보자면은 이게 여기서 이 중심이 요 각의 이등분선상에 위치하게 되는데 요 각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60도입니다. 이게 60도. 이게 60도고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 해가지고 이 합치면 60도가 되는 것이죠. 이 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요 각의 크기가 60도로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부채꼴의 중심과의 크기 요것이 60도로서 3분의 파이로서 일정한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은 호의 길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만 결정하면 되겠어요? 요 반지름의 길이만 결정이 되면 되겠죠.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도 n에 의존할 테니까 이것을 r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rn의 길이를 구하는데 뭐 rn이라고 기호를 쓰든 안 쓰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고 rn의 길이를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뭐겠어요? 여기서 자 1,0이랑 P랑 연결을 하고 또 1,0이랑 C랑 연결했을 때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RN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00분의 n을 뺀 요 길이죠. 1에서 100분의 n을 뺀 것이고 요 각의 크기가 다 60도란 말이에요. 60도, 60도, 60도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요 길이에다가 탄젠트 60도, 즉 루트 3배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혹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것이 R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에서 100분의 n을 뺀 것에다가 여기다 루트 3을 곱한 것이 뭐예요? 요 RN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심과의 크기 60도, 즉 3분의 파이. 요게 LN입니다. 요게 LN. 그래서 준식은 요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를 하는 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99까지 한 것이 이 준식의 값이 되겠고 결국은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요 n에 대해서만 2분의 99 곱하기 100 요거 적용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생략하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4번 문제입니다. 지금 똑같은 그림에서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P의 좌표가 4분의 1 P의 좌표가 4분의 1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심과의 크기가 파이보다 작은 부채꼴 CPQ의 넓이 요 넓이네 요 넓이 요 부채꼴의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를 S 베타라고 하자. 자 이번에는 베타가 60도가 아니에요. 베타가 정해진 각이 아니고 그럼 베타가 정해진 각이 아니니까 역시 요 부채꼴의 넓이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중심각의 크기를 얘기해야 될 텐데 중심각의 크기 얼마가 되나요? 베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베타하고 똑같아. 같은 원리. 왜? 요게 이제 이 1,0을 지나는 요 각의 이등분선상에 있으니까 얼른 암산을 해보면은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베타의 절반이죠. 파이 마이너스 베타의 절반.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베타의 절반이 요 각의 크기가 되는데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또 90도에서 요각을 뺀 게 요각이란 말이죠. 2분의 파이에서 요각을 빼면 2분의 베타가 나오는데 요것의 2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부채꼴의 중심과의 크기가 베타로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중심과의 크기 베타 가볍게 계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되겠죠. 여기 요 직각삼각형에서 P의 좌표가 4분의 1,0로 주어졌으니까 4분의 3에다가 루트 3을 곱하게 되면은 요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루트 3이 아니라 뭐죠? 여기가 그 파이 마이너스 베타의 절반이죠. 파이 마이너스 베타의 절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4분의 3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베타의 절반. 4분의 3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베타의 절반, 이것의 탄젠트 값을 곱한 것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중심가의 크기가 베타로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베타까지 곱한 것, 이게 뭐예요? 요게 S 베타입니다. 요게 S 베타. 요게 S 베타. 그렇죠? 요 S 베타에다가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까지 곱한 것. 탄젠트 베타까지 곱해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지? 정신 차리고. 2분의 R, 지금 호의 길이가 아니라 넓이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CP의 길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CP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베타를 빼서 탄젠트를 하게 되는 거니까 4분의 3 코탄젠트 2분의 베타가 되겠죠. 요게 이 CP의 길이입니다. CP의 길이. 그럼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여기서 S 베타에 해당되는 것은 2분의 R 제곱 세타가 되는 것이니까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요 CP의 길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제곱하니까 16분의 9, 그 다음에 코탄젠트 제곱이 있으니까 분모에 탄젠트 제곱 2분의 베타가 있는 것이고, 요게 2분의 R 제곱 세타 되겠죠? 중심가의 크기 베타. 요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여기 탄젠트 베타를 곱해 놓은 것이죠. 탄젠트 베타 곱하니까 여기다가 탄젠트 베타 곱하고 여기다가 탄젠트 베타를 곱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극한을 구할 식입니다. 그래서 극한을 구할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쓰나요 여기서? 삼각함수 극한에서 세타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요 극한값이 1이라는 이런 거 바로 쓰시면 됩니다. 바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베타가 양수 베타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요때 2분의 1하고 16분의 9는 상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제곱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적용을 해가지고 탄젠트 2분의 베타 분의 베타, 이것은 2분의 1의 역수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고, 또 탄젠트 2분의 베타 분의 탄젠트 베타 역시 2분의 1분의 1 이걸로 한없이 가까이 갈 테니까 답이 뭐가 되나요? 8분의 9로 수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